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2차 함수의 추정입니다. 앞의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다. 그 내용에 이어서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앞의 내용과 더불어서 이 내용까지 합쳐서 이 두 개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험난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추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낼 수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수식들이 나옵니다. 어떤 학생들은 처음 보는 수식일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조금 익숙한 수식들일 수도 있는데 이 수식들을 수학적인 약속들이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함수 하나 가지고 이야기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x제곱에 빼기 4x에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x 빼기 2의 제곱에 빼기 1 되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이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지점이 있겠죠. 꼭지점이 지금 2,-1입니다. 이참수에서 중요한 걸 몇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참수에서는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고 두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절편들이죠. x절편과 y절편. 이차 함수에서는 이 정도만 파악해도 거의 한 90%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됐다고 보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에서는 대칭축이 중요하죠. 대칭축이 지금 x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루게 될 최대 최소는 y좌표를 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꼭지점은 좀 다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각종 뭐 절편들은 그냥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이제 말해볼 내용은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칭축입니다. 자,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x좌표가 2인 거 보이죠? 2. 이차 함수는 항상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대칭축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2라고 표현되죠. 자, 이게 대칭축이 x는 2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 봤을 때 이 점과 이 점 있죠. 이 점과 이 점. 예를 들어서 2에서부터 이쪽으로 1만큼 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2에서 이쪽으로 1만큼 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이죠. 다시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1,f1 되겠죠. 그죠? 이 점의 좌표는 3,f3이 됩니다. 이때 f1과 f3이 같다라는 거 보이죠? 어디를 그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칸 같다고 보겠습니다. 두 칸 여기 두 칸 이렇게 같다고 보면은 이 점의 좌표는 f0 그죠? 다시 두 칸 갔으니까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칸 갔으니까 0,f0이 되겠죠.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두 칸 갔으니까 4,f4가 됩니다. 그러면 f0과 f4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대칭성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대칭성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특별히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느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가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범위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5까지 중에 이 범위로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값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1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곳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3만큼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1에서부터 5까지라고 한다면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대칭성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겠죠. F1의 값을 구하고 꼭지점 구하고 F5의 3개의 값을 구할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죠. 대칭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렇게 범위가 제한된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칭성을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샜는데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1만큼 떨어져도 같다.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2만큼 떨어져도 그 함수 값은 같다. 보이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꼭지점에서부터 2분의 1만큼 떨어져도 그 y좌표는 서로 같다.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2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x만큼 떨어진 x 값에 대한 y좌표 이 말입니다. 또 2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졌을 때의 y좌표 서로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식이 보이면 이거는 꼭지점의 x좌표가 2구나. 또는 대칭축이 똑같은 말입니다. 대칭축이 2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주면 참 좋겠죠. 자, 그래서 문자로 이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f의 a 빼기 x가 f의 a 더하기 x 뭐냐면은 지금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x만큼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 꼭지점의 x좌표가 a다. 또는 대칭축이 a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해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식을 막 바꿔 씁니다. 식을 바꿔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또 헷갈려요. 자, 이렇게 f의 4 빼기 x가 f의 x다. 이렇게 주면은 또 헷갈려합니다.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f의 4 빼기 x가 fx랑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위에 요 조건 보이죠? 요 조건. 자, 여기 조건 있죠? 여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f의 2 빼기 x는 f의 2 더하기 x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식에서부터 변형이 된 게 이 식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형을 했느냐? 그것만 좀 이해하면 되는데 x 자리에 요 식은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여기 양변에 x 보이죠? x 자리에 x 빼기 2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x 빼기 2를 대입하면 f의 2 빼기 x 빼기 2에다가
f의 2 더하기 x 빼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f의 4 빼기 x가 fx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평행이동의 의미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도형을 안 배웠으니까 그거는 굳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식의 관점에서 양쪽에다 똑같은 식을 대입하더라도 같겠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겁니다. 되겠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손도 못 대고 끝나버립니다. 이해할 때 좀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좀 받아들이세요. 여기 숫자 보이죠? 여기 2 빼기 x 보이죠? 그 다음 여기 2 더하기 x 보이죠? 이 두 개를 더하세요. 이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4가 되죠? 4가 된 상태에서 2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2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2a가 되죠. 그걸 2로 나눠버리면 a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 자체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똑같겠죠. 이렇게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보세요. 2가 되죠. 2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떤 식에 나와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f의 2n 빼기 x fx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더하면 2n이죠. 그걸 2로 나눠버리게 되면 n입니다. 결국 이 수식은 n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x는 n 이렇게 수직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해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칭축입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거는 x좌표 꼭지점의 x좌표의 두 번째 표현 방식입니다. 방금 우리가 대칭축을 봤죠? 대칭축을 나타내는 이것도 꼭지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건데 다르게 또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표현 방식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지점이 어떤 값이라고 한다면 항상 수평선을 그었을 때 대칭이다라는 거. 자, x좌표 표현 방식은 일단 결론부터 적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참수의 형태가 꼭지점이 2,-1이었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 1을 넣었다고 보겠습니다. x자리에. 이 모든 실수라는 말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 말이죠. 여기 1을 넣었다고 보면은 f1이 f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1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0 넣으면 f0은 f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0은 여기 있죠. 두 칸 옆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1 보이죠. -1. 요게 사실은 -1이라 적지 말고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를 대신 얘가 지금 f2라고 적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2,f2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y좌표죠. y좌표. y좌표인데 이 점이 제일 작죠. 최소. 그러면은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소리는 어떤 x 값을 넣어도 f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뭘 뜻하냐면은 여기서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꼭지점에 x좌표가 2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부등식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아래로 볼록. 이해되죠? 만약에 fx가 f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여기도 두 가지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첫 번째가 꼭지점에 x좌표가 2라는 소리고,
두 번째는 위로 볼록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위로 볼록해야 이렇게 돼야 그죠? 여기가 2,f입니다. 이렇게.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2보다는 f2보다는 무조건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f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2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다라는 거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 실전 시험에서 엄청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표현하는 이 수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래로 볼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한다고 보면은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점의 좌표를 a, fa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어떤 좌표를 b, fb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봤을 때 여기 x축이 여기 있다 치면 자, 여기가 x좌표가 a죠. 여기가 x좌표가 b입니다. 그러면은 요 A와 B의 가운데점을 보겠습니다. A와 B의 가운데점. 여기죠. 여기 어딘가. 그럼 여기는 가운데점이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걸 사정없이 이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더하기 B,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봐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FA 보이죠? FA 요 점. 그 다음 FB 요 점. 자, 이 점에 이렇게 선을 내려서 요 점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점은 여기를 보면은 요 선분의 가운데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는 여기 FB와 FA의 가운데점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평균 내주면 돼요. 2분의 FA 더하기 FB. 근데 얘가 이 점이죠, 이 점. 이 점의 y좌표를 보게 되면은 2분의 FA 더하기 FB입니다.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이 식과 요 수식과 요 값 보이죠? 요 값을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크죠? 얘가 크죠, 얘가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FA 더하기 FB가 F의 2분의 A 더하기 B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은 아래로 볼록하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은 상황이 요 부동호 보이죠? 부동호. 요 부동호가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 위로 볼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다시 요렇게 그려보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여기가 A, FA. 그 다음에 여기가 B, FB. 그러면은 가운데점 여기 어딘가? 그죠? 여기가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여기가 2분의 FA 더하기 FB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위로 볼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크죠? 그래서 F의 2분의 FA 더하기 FB가 F의 2분의 A 더하기 B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위로 볼록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은 또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인 수식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겠죠, 이거? 조금 여러분들 눈에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해 못하고 가면은 이거 바로 여러분들 수학 하에서도 보게 될 거고 수 1에서도 보게 될 거고 수 2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과생들은 이런 수식들, 약속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가 감소. 이차 함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가 아까 2,-3였는데 우리가 이쪽은 감소한다고 하죠. 여기서 감소한다라는 뜻은 y좌표가 줄어듭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가 감소는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y좌표라는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증가하죠. y좌표가 또는 y값이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수식이 있습니다. 자,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고2 과정 가게 되면 이런 그래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일명 이제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른다 쳐도 자, 이걸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본다면 이 점의 y좌표는 fx1일 겁니다. 이 점의 y좌표는 fx2겠죠. 자, 요 x끼리 비교해 보게 되면은 얘가 크죠, x2가. 근데 요 fx끼리 fx1과 fx2를 비교해도 이쪽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적어 보면은 x1이 x2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 수식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이 그래프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x좌표 큰 애가 함수값도 크다 또는 y좌표가 크다. 다르게 말하면은 오른쪽에 있을수록 그 y좌표 함수값은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되겠죠? 자, 만약 이렇게 말해도 똑같습니다. a가 b보다 작으면 fa가 fb보다 작다. 이렇게 말해도 이거 x좌표로 봐야 되겠죠. 자, 큰 애가 크다. 큰 애가 크다. 다르게 말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면은 우리는 증가 함수다라는 걸 나타낸다. 자, 그럼 감소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대가 됩니다. 부동호 방향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소한다고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x1입니다. x1, 여기가 x2입니다. 요 점의 y좌표가 fx1이 되겠죠. 요 점의 y좌표가 fx2가 됩니다. 그러면은 x2가 크죠. x2가. 근데 여기는 y좌표끼리 비교해 보게 되면은 fx1 쪽이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적어 보면은 x1이 x2보다 작으면 이거이면 fx1이 fx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때는 부동호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경우는 감소함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식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수식과 요 수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공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니까 알고 보면 별거 없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내용들을 추정해 나갈 때, 함수를 추정해 나갈 때, 첫 번째, 대칭축이다라는 거. 2차 함수에 있어서 대칭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를 2 해버리는 겁니다. 두 개 더한 다음 나누기 2를 한다. 그러면 2가 돼버리니까 그게 대칭축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죠? 4 빼기 x와 x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버리면은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어떤 형태가 나와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꼭 지점의 x좌표와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동시에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말과 이 말.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세 번째 이 내용은, 뭐라고 할까. 얘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고2 가면은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근데 미리 봐놓으면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저도 가끔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은 이게 나오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그려서 이거 관계 보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몇 초 걸리지도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나타내는 거다. 자, 증가 감소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네 가지 내용이 잘 안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고1 때는 어찌 이렇게 1학기 때는 뭐 살짝 뭐라 그럴까, 합리화 시켜서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들어가게 되면은 수학 하를 다루죠. 거긴 거의 다가 함수입니다. 함수. 이 네 가지 내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념 정리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기본적인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